네, 안녕하세요. 네, 한다면입니다.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,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궁금해 하셔가지고, 찍게 됐고요. 두목넷 수강생들에게 좀 알리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은요. 자, 일단은 제 강의실에 들어오시면,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되게 넉넉하게 하신 분들 있어요. 기본 강의 되게 충실하게 들으시고, 되게 바람직하죠, 그죠? 바람직하게 공부를 수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그 기간을 넉넉하게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C 언어나 자바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쪽하고요, SQL, DB 그동안 풀었던 것들 중에 모의고사도 있었고요.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.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좀 어려웠다 싶은 것들, 그런 문제들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준비 기간이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뭐 당장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수강 신청을 하셨거나 뭐 그러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일단 강의실 들어오면 겁을 먹죠. 이렇게 분량이 이렇게 많아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어쩔 수 없죠.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하냐면, 일단 알고리즘 빼야 됩니다. 알고리즘 일단 빼시고요. 이건 두목넷 강의실입니다.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. 프로그래밍 언어는 쭉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, 하셔야 됩니다.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이건 해야 됩니다. C 언어 포함해서 자바까지도 쭉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C 언어 보강 3도 제가 오늘 작업을 좀 했는데요. 그 자료형하고 뭐 이런 거를 올리게 될 겁니다. 제가 월요일날 두목넷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.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정리한 건데요. 한 27분인가? 뭐 그 정도 됩니다. 들어보시고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DBSQL도 중요합니다.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과목은 정말 꽉 잡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최소 두 과목에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. 12문제 이상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면 60점이거든요. 그 두 과목이. 그러니까 물론 DB하고 SQL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원래 그 인력관리공단의 공지에는 시험 출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과목별 정리를 해놨는데, 그 과목에 DB와 SQL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DB하고 SQL은 뭐 묶여질 수밖에 없어요. 어차피 DB 프로그램이 SQL이기 때문에, 프로그램 언어이기 때문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DB에서도 DB 용어에 관련된 것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. 그리고 SQL문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. 그걸 합쳐놓은 게 6-7문제 정도가 나올 거라고 봐야 돼요. 7문제 정도 나온다고 봐야죠. 그러면 한 13문제 정도가 프로그래밍 언어와 DB SQL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무리 기간이 적더라도 난 정말 몰아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. DB SQL까지는 들으시고요. 운영체제하고 네트워크까지는 공부하셔야 됩니다. 공부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얼마의 기간 정도를 들여야 되냐면, 시험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, 한 7일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, 한 4일 정도 만에 끝내셔야 됩니다. 4일. 예. 그러니까 운영체제와 네트워크 계층 이런 것들은 하루 만에 그냥 끝내시고요. 나머지 이제 DBSQL과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냥 빨리 봐야 돼요. 빨리 그냥 공부하셔야 돼요. 이런 흐름으로 돼 있구나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그마저도 공부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좀 애매하죠. 그죠? 이해가 안 가실 건데.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과감히 넘기셔야 됩니다. 이거는 그냥 넘기셔야 되고요. 그런 다음 이제 나머지 한 3일? 이틀? 이 정도는 기출문제 공부하셔야 됩니다. 기출문제 공부를 쭉 하셔야 됩니다. 1회차부터. 이게 많이 쌓여 있어요.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 중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복원한 것들을 쭉 공부하셔야 되고요. 답안 분석표가 있어요. 답안 분석표는 이제 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. 너무 이게 확 보이면 안 되니까 과목별로 정리해놨거든요. 회차마다 어떻게 나왔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제가 써놨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출력해서 한번 쭉 보세요. 이런 식으로 나왔었구나. 그럼 여기에 좀 초점을 둬야 되겠구나. 시간이 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. 그죠?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합격해야 되잖아. 그죠? 하시고요. 기출문제를 다 풀었다고 치면 이제 모의고사 파트에서는, 이 모의고사는 일단은 좀 시간이 없으면 얘는 일단 넘기시고요. 일단 모의고사 파트는요, 시험점 마무리 문제를 좀 학습하시길 바랍니다. 시험점 마무리 문제는 제가 기출문제들을 좀 분석해가지고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들은 좀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보셔야 되고요. 마지막 이제 뭐 하루 정도 남았다 그러면 기출문제
본인이 풀었던 것들 중에 좀 어려웠다 싶었던 거 위주로만 계속 학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가장 좋아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 공부 안 했는데 한 2, 3일밖에 안 남았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면 기출문제 공부하셔야 돼요. 기출문제 공부하시고요. 요 시험 전 마무리 문제 요것만 꽉 잡고 공부하셔서 그 요행을 바란다고 하면 좀 그러나 하여튼 어차피 내가 준비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은 되게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학습을 완전히 하시고 그리고 시험 전 마무리 학습을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시험장을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포기하라고는 했지만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애플리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공부하시고 가는 게 그래도 한 문제 정도 맞추지 않을까요? 하나 정도 나와. 한 문제 뭐 많으면 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애플리케이션은 생각보다 많잖아요. 많으니까 그냥 넘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됐죠? 정리할게요. 자, 시험 시작을 한 2주 전에 시작했다면 빨리 알고리즘 그냥 안 하시고 프로그래밍 언어와 자바를 공부하시고 DBSQL 공부하시고 그리고 바로 운영체제 네트워크 계층 공부하신 다음에 기출문제로 들어가라. 기출문제 들어가시고 모의 문제는 시간이 남으면 하시고 시험 전 마무리 문제에 치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영상은 두목넷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셔요. 그래서 충분하게 공부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얼마 안 남게 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강의를 한번 찍어봤습니다.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 네, 화이팅입니다.